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자, 여러분, 시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제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위치, 즉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거를 나타내요. 영어로는 tense라고 하는데 temp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어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인 건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시제라는 거는 원래 현재와 과거만 있어요. 동사에서. 그런데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냐 완료형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거고 우린 이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시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제 중에서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부터 살펴볼게요. 비동사의 현재형에는 am, are, is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am과 is의 과거가 was고 are의 과거가 were입니다. am과 is가 하나로 퉁쳐졌죠. 과거형으로 넘어오면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가 단수명사일 때는 was, 복수명사일 때는 were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어 자리에 온 이 명사의 형태를 유념히 잘 봐야 되겠죠. 만약 이 주어 자리에 water, milk, hair, rice 이런 셀 수 없는 명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 뒤에는 was라는 형태를 써줘야 되고요.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가 children, man, m-e-n의 man 또는 mice 이런 단어처럼 애초에 복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명사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때는 were를 써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was와 were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I blank happy yesterday. She blank and middle school then. Tim and I blank classmates. Mice blank there. 자, 1번과 2번은 쉽게 푸셨을 거예요. I was, she was. 자, 3번은 주어가 Tim and I 복수명사 왔으니까 were이 들어와야 되고요. 4번 mice 역시 복수명사니까 were를 써야 되죠. 자, 비동사는 이 정도만 해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한 번은 외워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좀 따르긴 하지만 주어에 몇 인칭이 오든지 간에 단수명사가 오든 복수명사가 오든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법은 일반적인 그 원형의 모습에 ed를 붙여서 만드는 규칙 변화도 있고 모양이 좀 요리조리 바뀌는 불규칙 동사들도 있죠. 이 과거형 동사를 암기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외워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과거 분사예요. 사실 지금 이 시제 파트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올렸었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 다시 점검하면서 보다가 이 영상에서 엄청난 실수를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더라고요. 과거 분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거 완료라는 표현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찍고 있는, 벌 받고 있는 거죠. go, went, gone을 예로 들어볼게요. go는 가다 라는 현재, went는 갔다 라는 과거, 여기 마지막에 있는 gone, 얘는 가버린, 떠난 이라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건 거예요. 과거 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 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pp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이 동사의 go, went, gone 이런 스타일을 한꺼번에 우리는 동사의 3단 변화라고 이름을 붙여두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go와 went는 동사가 맞고 끝에 있는 이 pp라는 친구들은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꾼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과거 분사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과거 분사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중2 과정에 등장을 하긴 하지만 중2 때에 대해서 외우면 좀 늦었다라는 건 거죠. 그럼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요. 중2 때 배워야 될 수동태나 현재 완료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을 익히고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뭔지를 찾아보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외울 때 어차피 이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비슷비슷합니다. 과거형이랑 비슷하게 쓰이거나 원형이랑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울 때 같이 외우는 것이 좋다.
go, went가는 세 개가 형태가 다 다르죠. 우린 이런 거를 ABC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뭐 set처럼 세 개가 형태가 다 일치하는 거를 AAA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come, come처럼 앞에와 끝에 게 같을 경우에는 ABA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dog처럼 뒤에 거 두 개가 형태가 똑같은 거를 ABB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총 4가지 형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 거죠. 중학교 과정에서 이 동사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된다라고 제가 한 70개 정도를 모아서 표로 만들어 놨어요. 유형별로 외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부 다 한 페이지에 섞어서 랜덤처럼 만들어둔 프린트물이 있으니 반드시 인쇄를 하셔서 테스트지 연습도 해보고 요거를 조금 숙달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동사 3단 변화 테스트를 볼 때 학생들이 뜻도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당연히 써야 됩니다. 뜻 알아야죠. 쓰라고 하면 선생님 뜻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밥만 먹는 거 아니죠.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다 같이 먹을 거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그냥 밥 먹으라고 하는 건 거예요. 단어를 외운다라는 건 발음과 단어 철자와 뜻을 3박자를 다 익힌다라는 건 거지 뜻은 모르고 뭐 come, came, come 이것만 외운다고 한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다시 과거형으로 돌아와서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초등부 문법책과 중등부 문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등부는 과거 시제를 배우고 있을 때 정말 예제 문제가 전부 다 과거 시제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어져 있죠. 근데 중등부는 내가 비록 과거 시제 파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예제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정말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파트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그게 과거를 뜻하는 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거예요. 다음 문장을 보실게요. He blanks to school with his sister this morning. 자, 이 문장에서 빈칸에 go를 주고 알맞은 형태로 바꿔 써라 라고 할 경우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he 3인칭 단순해 goes 라고 쓴다라는 건 거죠. 근데 이 문장의 끝을 보면 this morning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을 뜻하는 과거 부사예요. 그러니 우리는 went라고 바꿔야 되는 건 거죠. 특히 부사라는 거는 자리 배치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뭐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장 끝에 올 수도 있는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끝까지 꼼꼼히 잘 읽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에 문장 제일 끝에 과거를 뜻하는 부사구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혹시나 과거를 뜻하는 어떤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는지까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를 뜻하는 부사구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terday 같은 경우는 딱 들어도 과거죠. 어제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recently. 자, 최근에 란 뜻이에요. 이것도 과거가 되는 거고요. 어떤 시간 표현 더하기 ago를 붙이면 뭐 a minute ago, 그 몇 분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ago라는 요 단어가 주는 힌트. 그 다음 last도 마찬가지죠. last week, last Sunday, 뭐 last year. 이 last가 주는 힌트도 중요하고요. 정확한 과거 연도를 얘기할 때 2020년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앞에 전치사 in을 써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뭐 in 2020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이것 자체도 정확한 과거 시제이니 과거 동사랑 어울려야 합니다. 그 다음 those days 이건 정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those days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과거를 뜻해요. 그 다음 once 같은 표현도 과거에 언젠가 뭐 한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사들이 온다면 과거 동사랑 같이 어울려야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 고등부 문제 한번 맛보기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자원으로는 아직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빈칸에 있는 이 두의 형태가
맞으면 그냥 두고 틀렸으면 고쳐봐라 라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문제로 출제된 거였었는데 여기서는 뭐 대동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 자리는. 근데 형태가 과연 저렇게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he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고 does로 바꿨다라는 건 거죠. 하지만 바로 앞에 뭐가 있나요? yesterday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did로 고쳐 써야 됐어요. 그러니 뭔가 상위 개념의 문법은 더 어려운 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상위 개념으로 가는 문법을 익힐 때 우리 지금 기초 단계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다 베이스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성급하게 막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목표, 학습량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 분량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더라도 좀 조금만 잡더라도 꼼꼼히 읽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동사가 보이면 항상 동그라미 치고 동사 앞에 어떤 주어가 왔는지, 주어의 형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문장 제일 끝에 어떤 시제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가 추가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셔야 나중에 위로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